힘이 납니다. 그리고 경주에 또 한 번 더 찾아주신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고도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고도 경주를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 저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지금 현재 진짜 대한민국 대구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진짜 대한민국 경북지역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관광객 여러분, 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왜 열리는 것입니까? 바로 윤석열의 12.3 위헌적인 비상기업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되어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각한 반칙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퇴장 나오고 물수패 당하고 출전 중지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후보 낼 자격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관광객 여러분,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한 가구당 5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국민의힘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지갑에서 50만 원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50만 원. 여러분, 경주에서 가장 좋다는 경주 힐튼 호텔 성인 2인의 1박 숙식권 요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인 2인이 이틀 동안 경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그렇다면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김문수 후보 어떤 계기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까?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 사람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한 사람 빼고 다 일어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일어서지 않음으로써 사과를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주 힐튼 호텔 이틀 숙박권을 국민들로부터 뺏어간 그런 정당, 그런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장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아야, 좋은 시간 많이 보내거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만일 공무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라고 선언한 1986년도 외교부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국회에서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다 라는 망언을 한 김문수 장관에게 그 입장을 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한테 묻기 전에 저는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제처장에게 이 문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견이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타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관님도 이 문서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라고 되어 있는 그 외교부 문서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은 고사하고 말단 공무원이 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따르지 않는 김문수 후보 당장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수도권도 어렵습니다. 지역 소멸, 지역위기,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현안 과제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어제 저녁에 추적 60분에서 한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민생경제가 파탄 상황인가 저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같이 좀 잘 살자 라는 취지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그 당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망국적 발광이라고 김문수 후보는 폄훼했습니다. MB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당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관치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지역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병들고 아픈 이 상황에서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는 이런 김문수 후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해 왔습니다. 스웨덴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행성 연구소는 세계 민주주의 체제를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위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이 선거민주주의, 그 다음에 선거 독재주의, 맨 밑에가 폐쇄적 독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상위의 자유민주주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독재화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스웨덴의 세계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올해 3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민주주의로 한 단계 하락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국민의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꽃 피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란 세력을 주놈에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공약 달성률이 95%를 넘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는 국가적 현안 과제와 향후 전략을 매우 주도 면밀하게 정리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A, B, C, D, E, F. A, AI, B, Bio, C, Culture and Contents, D, Defense, 방위산업, E, Energy, F, Factory. 이미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할 준비가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많이 덥습니다. 기후위기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RE100이라는 에너지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샤넬, 나이키, 구글, 애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RE100 정책을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 RE100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물간 정치적 구호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민생 경제가 위기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민생 경제를 구할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이제 6월 3일 본투표일이 임박했습니다. 사전투표 아직 못하셨다면 이번 본투표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